당신의 지금 눈앞에 있는 그 커피잔을 향해서 손을 뻗는 그 1초. 사실 너무나 일상적이고 무의식적인 동작이잖아요. 그렇죠. 거의 뭐 생각할 겨를도 없이 일어나는 일이죠. 네, 그런데 그 1초의 찰나 동안 당신의 피부 밑에서는 수십억 번의 전기적 투표가 막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미세한 단백질 갈고리들이 수백만 번 교차하면서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정교한 물리적 차단계들이 쉴 새 없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몸을 움직인다는 게 그러니까 단순히 뇌가 뭐 움직여라 하고 명령하고 근육이 띡 수행하는 그런 일차원적인 과정이 절대 아니거든요. 그 안에는 생물학이 만들어낸 약간 뭐랄까 가장 완벽하고도 복잡한 기계 장치들의 릴레이가 숨어 있죠. 아, 기계장치의 릴레이.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경이로운 기계장치의 내부로 아주 깊숙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이번 심층 분석에서는 그 임상운동학 3장 노트를 바탕으로 인체의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신경과 근육의 정교한 협동 기전을 낱낱이 해부해 볼 텐데요. 네, 의학 용어들이 좀 가득해서 청취자 여러분이 지레 겁먹으실 수도 있는데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맞아요. 저희가 가장 직관적인 비유를 통해서 이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전기 폭풍과 역학의 세계를 당신 눈앞에 선명하게 쫙 그려드릴 테니까요. 자, 그럼 이 엄청난 힘이 대체 어디서 시작되는지 그 근원부터 한번 파헤쳐보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두박근이라고 부르는 그 커다란 근육 덩어리가 있잖아요. 그걸 쪼개고 또 쪼개면 도대체 그 안에 뭐가 나오는 건가요? 현미경의 배율을 극한으로 쭉 끌어올려 본다고 상상해 보세요. 근육은 그 러시아 전통 인형인 마트료시카 아시죠? 아, 열면 계속 작은가 나오는 인형이요? 네, 맞아요. 그것처럼 겹겹이 쌓인 다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가장 겉면의 근육을 열면 그 안에 근속이라는 다발이 막 있고요. 그걸 또 열면 드디어 세포 단위인 근섬유가 나옵니다. 와, 거기서 끝이 아니죠. 그렇죠. 그걸 또 열면 근원섬유가 나오고요. 그리고 마침내 이 구조의 가장 깊은 곳, 근육이 힘을 만들어내는 제일 작은 엔진인 근절에 도착하게 됩니다. 영어로는 사르코미어라고 하죠. 근육의 가장 작은 엔진, 근절. 그 노트 자료를 보니까 이 근절 안에 뭐 미오신 그리고 액틴이라는 단백질 실들이 들어있다고 나오더라고요. 저는 항상 궁금했던 게 이 알파벳 투성이인 구조들이 어떻게 그 무거운 바벨을 번쩍번쩍 들어올리는 건지 그게 진짜 신기했거든요. 이 두 단백질 실, 그러니까 필라멘트의 배치가 핵심인데요. 일단 굵고 좀 진한 미오신 필라멘트가 중앙에 떡하니 있고 그 주변을 얇고 밝은 액틴 필라멘트가 막 감싸고 있어요. 아, 굵은 놈 하나를 얇은 애들이 감싼다. 네. 그래서 빛을 투과시켜서 보면 미오신이 있는 곳은 어둡게 보여서 A대라고 부르고요. 액틴만 있는 곳은 밝아서 I대라고 부릅니다. 과거의 과학자들은 근육이 힘을 쓸 때 이게 고무줄처럼 이 필라멘트 자체가 쪼그라들면서 짧아지는 줄 알았어요. 아,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근육 전체 길이가 명백하게 줄어들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필라멘트의 길이 자체는 단 1mm도 변하지 않습니다. 잠깐만요. 실 자체 길이는 안 변하는데 전체 길이가 어떻게 줄어드는 거죠? 마술도 아니고. 바로 그 지점이 1950년대에 밝혀진 생리학의 아주 위대한 발견, 활추설입니다. 미오신에는 수많은 아주 작은 헤드, 그러니까 갈고리 같은 것들이 막 달려 있어요. 아, 미세한 갈고리들이요. 붙잡고 자기 쪽, 즉 중심부로 막 끌어당기는 거죠. 실 자체가 짧아지는 게 절대 아니고 두 실이 서로 미끄러져 들어가면서 겹치는 구간이 쑥 늘어나는 겁니다. 아, 이거 혹시 그건가요? 양손을 쫙 펴고 마주보게 한 다음에 손가락들을 이렇게 깍지 껴보는 거요? 오, 아주 좋은데요? 손가락 하나의 길이 자체는 뭐 전혀 안 변하지만 양손을 깊숙이 깍지 낄수록 양쪽 손목 사이의 거리는 좁아지잖아요? 와, 완벽한 비유입니다. 깍지를 깊게 낄수록 두 필라멘트의 겹침이 쫙 증가하는 거죠. 이 과정에서 액틴만 있어서 밝게 보이던 I대나 아니면 미오신 중심부의 빈 공간이었던 H대, 이런 곳들은 손가락들이 교차하면서 꽉 채워지기 때문에 그 구간이 좁아지거나 아예 사라집니다. 그렇군요. 그럼 굵은 미오신 자체의 길이인 A대는요? 거기는 당연히 절대 변하지 않죠. 손가락 길이가 안 변하듯이요.
수천만 개의 근절에서 이 깍지 끼는 현상이 거의 동시에 일어나면 그 미세한 움직임들이 하나하나 합쳐져서 뼈를 당기는 거대한 장력이 팍 발생하는 겁니다. 와, 손가락 깍지 비유로 물리적인 움직임은 진짜 완벽하게 이해가 되네요. 근데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어요. 어떤 부분이죠? 제 손가락은 제 의지대로 움직이지만 근절 안에 단백질은 뇌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뇌에서 움직여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저 깊은 곳의 갈고리들이 어떻게 그렇게 정확한 타이밍에 액틴을 확 끌어당기는 건가요? 그 엔진의 스위치가 어떻게 켜지는지에 대한 설명이 아직 빠져 있습니다. 아주 날카로운 포인트로 넘어오셨네요. 그 스위치가 바로 신경계가 전달하는 전기적 신호입니다. 신경세포는 평소에 안쪽이 음전하를 띠는 그러니까 약 마이너스 70mV의 휴지막전이 상태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마이너스 70mV요? 약간 대기 모드 같은 건가요? 맞아요. 언제든 신호를 발사할 수 있게 팽팽하게 장전된 활시위 같은 거죠. 이때 자극이 깍 들어오면 세포막에 있는 나트륨 채널, 그러니까 Na 플러스 채널이 열리면서 세포 밖의 양이온들이 폭포수처럼 막 쏟아져 들어옵니다. 와, 우르르 들어오겠네요. 네, 그러면서 전위가 급격히 쫙 상승하는 탈분극이 일어나고요. 바로 이때 전기 신호가 팍 발생하는 겁니다. 반대로 칼륨, K 플러스 채널이 열려서 양이온이 빠져나가면 전위가 뚝 떨어져서 흥분하기 엄청 어려운 과분극 상태가 되는 거죠. 아, 그러니까 뇌에서 무슨 근육으로 전선 하나가 덩그러니 연결돼서 스위치를 딸깍 하고 켜는 게 아니군요. 화학 물질들이 문을 막 열고 닫으면서 전기적 파도를 만들어내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커피잔을 들 때 하고 무거운 바벨을 들 때는 내는 힘의 크기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이 미세한 세포들이 그 신호의 강도를 어떻게 조절하는 거죠? 신경 신호는 그냥 단순히 켜고 끄는 방식이 아니라 수많은 시냅스들이 다 같이 참여하는 거대한 투표 시스템에 가깝거든요. 전문 용어로는 이걸 합성이라고 부릅니다. 투표요? 네, 여러 신경에서 한꺼번에 동시에 신호가 쏟아져 들어오는 공간적 합성이 있고요. 또 한 신경에서 기관총처럼 연속으로 다다다다다 신호가 들어오는 시간적 합성이 있죠. 투표 시스템이라고 하셨는데 그럼 뭐 찬성표도 있고 반대표도 있다는 뜻인가요? 맞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신경계에는 동작을 하라고 밀어붙이는 흥분성 입력, EPSP도 있지만요. 반대로 동작을 억제하라고 브레이크를 거는 억제성 입력, IPSP도 동시에 막 쏟아집니다. 아, 서로 싸우는 거군요. 네, 그래서 이 수천 개의 찬성표와 반대표가 쫙 합산되어서 그 최종 전위가 일정한 역치를 넘어야만 비로소 근육으로 향하는 전기 신호, 즉 활동 전위가 가라되는 겁니다. 역치를 넘어야만 한다. 게다가 이 신경은 한번 딱 발화하고 나면 아무리 강한 자극을 줘도 절대 반응하지 않는 찰나의 휴식기가 있어요. 이걸 절대 불응기라고 하고요. 그 이후에는 평소보다 훨씬 강한 자극이 와야만 겨우 반응하는 상대 불응기를 거칩니다. 아, 시스템이 무한정 폭주해서 망가지지 않도록 딱 보호하는 거군요. 그렇죠? 놀랍네요. 자, 그럼 이 복잡한 투표가 가결되어서 드디어 전기가 찌릭 하고 근육에 도착했다고 한번 가정해보죠. 근데 전기가 통했다고 해서 아까 말한 그 단백질 갈고리들이 갑자기 막 스스로 움직일 것 같지는 않거든요. 이 전기가 대체 어떻게 물리적인 움직임으로 변환되는 거죠? 와, 여기서부터가 인체 생화학의 진짜 정점입니다. 전기 신호가 근육세포의 표면에 딱 도달하잖아요. 그러면 T세관이라는 아주 미세한 터널 시스템을 타고 세포 깊숙한 곳까지 번개처럼 파고듭니다. 터널을 타고 쑥 들어간다. 네, 그리고 이 신호가 닿는 곳에 근영질 세망이라는 일종의 칼슘 창고가 딱 버티고 있어요. 잠깐만요. 칼슘이요? 우리가 흔히 우유 마실 때 뼈 튼튼해지라고 먹는 그 칼슘이 여기서 왜 튀어나오죠? 사실 근육 수축에서 칼슘은 완전 마스터키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평소에 그 액틴 필라멘트에는 미오신 갈고리가 마음대로 붙지 못하도록 트로포미오신이라는 띠가 결합 부위를 싹 덮고 있어요. 아, 방어막이 쳐져 있군요. 네, 그리고 트로포닌이라는 자물쇠가 그걸 꽉 잠그고 있죠. 그런데 아까 그 전기 신호가 창고문을 열어서 칼슘이 우르르 쏟아져 나오면 이 칼슘이 트로포닌 자물쇠에 딱 결합을 합니다. 열쇠가 들어갔네요. 그렇죠. 그러면 구조가 비틀어지면서 트로포미오신 띠가 헐러덩 하고 벗겨져요. 드디어 그 미오신 갈고리가 결합할 수 있는 자리가 노출되는 거죠. 와, 세상에. 전기가 칼슘 창고를 열고 칼슘이 단백질 자물쇠를 풀어서 마침내 단백질들이 깍지를 끼는 거군요. 이 엄청나게 복잡한 과정이 제가 눈 한 번 깜빡할 사이에 다 이러려고 있다는 게 진짜 믿기지가 않습니다. 이게 사실 임상적으로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거든요. 예를 들어서 재활 치료를 받는 환자분이 팔에 힘을 잘 주지 못할 때 우리는 보통 근육량이 줄어서 약해졌구나
하고 단순하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렇죠. 근육이 빠졌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방금 우리가 살펴본 이 신경 기전을 딱 대입해보면 완전히 다른 원인이 보입니다. 근육이라는 하드웨어는 아주 멀쩡한데 뇌에서 내려오는 흥분성 입력, 그러니까 찬성표가 너무 부족하거나 반대로 억제성 입력인 반대표가 비정상적으로 너무 높아서 역치를 못 넘는 걸 수 있거든요. 아, 스위치 자체가 고장난 거네요. 맞아요. 그걸 신경 조절 문제라고 합니다. 결국 재활이라는 건 그냥 단순히 근육의 크기를 막 키우는 것만큼이나 끊어진 신경계의 투표 시스템을 다시 정상으로 복구하는 과정이기도 한 거죠. 와, 듣고 보니까 이 뇌와 신경의 역할이 얼마나 절대적인지 확 체감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약간 엉뚱한 상상이 하나 드는데요. 네, 어떤 생상이죠? 만약에 신경계에 완전 오류가 생겨서 뇌가 근육한테 막 야, 내가 낼 수 있는 힘의 1000%를 당장 뿜어내! 하고 미친 듯이 흥분성 신호만 쏟아부으면 어떻게 되나요? 아니면 뭐 제가 길을 걷다가 갑자기 예상치 못한 엄청난 물리적 충격을 확 받는다면요? 근육이 그냥 그대로 북 찢어져 버리지 않을까요?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상황이죠. 그래서 인체는 뇌의 통제조차도 거치지 않고 독자적으로 팍 판단해서 작동하는 아주 강력한 자동보호 시스템을 근육 안에 내장시켜 두었습니다. 오, 보호 시스템이요? 네, 근육의 길이와 장력을 몰래 감시하는 고유감각기들인데요. 바로 근방추와 골지 힘줄기관, 줄여서 GTO가 그 주인공입니다. 우리 근육을 지키는 두 명의 바디가드군요. 각자 방어하는 방식이 좀 다른가 보죠? 완전히 다릅니다. 첫 번째 바디가드인 근방추는요, 근섬유들 사이에 아주 평행하게 누워 있어요. 이 녀석의 메인 임무는 근육의 길이 변화, 그리고 늘어나는 속도를 몰래 감시하는 겁니다. 속도를 감시한다? 네, 만약에 외부 충격이나 발을 헛디딤으로 인해서 근육이 갑자기 확 늘어나면 근방추는 이러다 근육 찢어지겠다 하고 비상사태로 판단을 해요. 오, 뇌에다가 막 보고를 하나요? 아니요, 뇌까지 갈 시간도 없습니다. 즉각적으로 척수에 바로 경고를 보내고요. 척수는 반사적으로 해당 근육을 그냥 콱 수축시켜버리죠. 이를 신장 반사라고 부릅니다. 아, 잠깐만요. 이거 제가 완벽한 비유를 찾은 것 같습니다. 오, 뭔데요? 자동차 안전벨트요. 아, 차를 타고 가다가 천천히 몸을 앞으로 숙이면 벨트가 되게 부드럽게 스르륵 늘어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급브레이크를 확 밟아서 몸이 튕겨나갈 듯이 확 속도가 붙으면 어떻게 되죠? 탁 하고 벨트가 강하게 잠겨버리면서 몸을 등받이 쪽으로 팍 당겨주잖아요. 근육이 갑자기 늘어날 때 찢어지지 않게 확 수축해버리는 금방추의 원리랑 완전 똑같은 것 같은데요? 와, 생리학의 정수를 일상으로 탁 가져오시는 엄청난 접근이네요. 완벽합니다. 그런데 이 근방추 반사가 만약에 신경계 손상으로 인해서 고장이 나면 임상에서 아주 심각한 문제가 발생해요. 고장이 나요? 네, 뇌졸중 환자분들에게서 되게 흔히 관찰되는 경직 증상이 바로 그 예인데요. 원래 상위 신경계가 이 근방추의 민감도를 적절하게 좀 눌러주고 억제를 해줘야 하거든요. 아,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마라 하고요. 네, 그런데 그 통제선이 끊어지면서 근방추가 과도하게 예민해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살짝만 팔을 부드럽게 펴려고 해도 근방추가 혼자 비상사태로 인식하고 아주 강하게 근육을 굳어버리게 만드는 거죠. 아하, 환자분들의 팔이 목 뻣뻣해지는 게 단순히 근육이 굳은 게 아니라 고장난 안전벨트가 계속 탁탁 잠겨있는 그런 상태였던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럼 두 번째 바디가드인 GTO, 골지 힘줄기와는 어떤가요? 이 친구는 이름부터가 벌써 뼈와 근육을 잇는 힘줄 쪽에 있을 것 같은데요? 눈치가 아주 빠르시네요. 맞습니다. GTO는 근육의 끝, 그러니까 힘줄과 연결되는 부위에 직렬로 딱 위치해 있어요. 근방추가 길이를 감시했다면 GTO는 장력, 텐션을 감시합니다. 장력이면 얼마나 팽팽하게 당겨주느냐, 그거죠? 맞아요. 만약에 여러분이 헬스장에서 감당할 수도 없을 만큼 엄청 무거운 바벨을 무리하게 확 들어 올리려고 하면 힘줄에 엄청난 장력에 걸리겠죠. 또 끊어질 것 같겠죠. 바로 그때 GTO가 즉각 개입합니다. 뇌에서 근육으로 가는 흥분성 신호를 확 차단해버리고 억제성 신호를 막 쏟아부어서 근육에 들어간 힘을 강제로 쫙 빼버립니다. 세상에, 그건 완전 두꺼비 집이나 회로 차단기잖아요. 집에 전기가 감당 못할 만큼 너무 많이 흐르면 화재 나는 거 막으려고 전원을 아예 툭 떨어뜨려 버리는 것처럼요. 맞아요. 완전 똑같습니다.
아, 가끔 저도 무거운 거 들다가 나도 모르게 팔에 힘이 스르륵 하고 풀려버릴 때가 있었거든요. 그게 제 의지가 나약해서가 아니라 힘줄 끊어지는 걸 막기 위해서 제 몸의 회로 차단기가 알아서 내려간 거였네요. 그렇죠. 근육이 파열되는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한 신체의 극한 방어 기전인 셈입니다. 진짜 신기하네요. 자, 이렇게 안전벨트와 차단기가 우리를 딱 보호해주는 선 안에서 우리는 실제로 되게 다양한 수축 방식을 통해 힘을 조절하면서 살아갑니다. 근육이 힘을 내는 형태, 즉 수축의 종류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고 노트에 되어 있던데요. 네. 첫째는 근육의 길이 변화가 아예 없이 힘만 쓰는 등척성 수축입니다. 길이가 같다라는 뜻이군요. 네. 그 플랭크 자세를 막 부들부들 떨면서 버틸 때나 절대 밀리지 않는 벽을 힘껏 밀 때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하, 그럼 우리가 흔히 아령 들고 헬스장에서 운동할 때처럼 근육 길이가 막 변하면서 힘을 쓰는 건 뭐라고 부르나요? 그게 바로 등장성 수축입니다. 근데 이 등장성 수축은 또 두 가지로 나뉘거든요. 여기서부터 역학이 되게 재미있어집니다. 오, 어떻게 나뉘죠? 아령을 들어 올릴 때처럼 근육이 짧아지면서 힘을 내는 걸 동심성 수축이라고 하고요. 반대로 들어 올렸던 아령을 천천히 내릴 때, 그러니까 중력에 저항하면서 근육이 길게 늘어나면서 버티는 걸 편심성 수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남았죠? 네. 마지막으로 재활기구 같은 걸 쓸 때 속도가 일정하게 고정된 상태에서 쫙 힘을 쓰는 등속성 수축이 있습니다. 잠깐만요. 늘어나면서 수축한다고요? 수축이라는 단어 자체가 짧아진다는 뜻인데 편심성 수축은 늘어나면서 수축한다니까 뭔가 앞뒤가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말이 좀 이상하게 들릴 수 있죠? 생각했거든요. 근데 자료를 보면 내릴 때, 즉 편심성 수축일 때 부상 위험도 더 크고 힘도 더 많이 발생한다고 나와 있네요. 왜 그런 거죠? 이게 진짜 직관적으로 헷갈리기 되게 쉬운 부분이에요. 들어올리는 동심성 수축일 때는 아까 저희가 말한 그 액틴과 미오신 갈고리가 순차적으로 착착 결합하면서 당기는 아주 능동적인 힘만 딱 작용을 합니다. 네, 깍지가 부드럽게 껴지는 거죠? 그런데 무거운 아령을 천천히 내리는 편심성 수축 때는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미오신 갈고리들은 여전히 액틴을 딱 붙잡고 안 누르고 막 버티고 있는데 외부의 무게와 중력이 강제로 근육을 확 늘려버리는 거예요. 헉! 그럼 그 갈고리들이 네, 이때 단백질 갈고리들이 물리적으로 막 억지로 뜯어지면서 미세한 손상이 팍팍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밧줄을 막 꽉 붙잡고 버티고 있는데 반대편에서 거대한 트럭이 강제로 밧줄을 끌고 가는 그런 끔찍한 상황인 거네요? 그렇죠. 손이 다 까져버리겠죠. 게다가 근육 안에는 고무줄 같은 탄성 단백질 등 수동적인 구조물들도 막 섞여 있거든요. 편심성 수축 시에는 이 수동적 구조물들이 팽팽하게 쫙 당겨지는 장력까지 더해집니다. 수동적인 장력까지 합쳐진다. 네, 즉 갈고리가 버티는 능동적인 힘에다가 고무줄이 당겨지는 수동적인 장력까지 합쳐지면서 들어올릴 때보다 훨씬 더 큰 총 장력을 견뎌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등산 갈 때 오르막길보다 내리막길에서 다리가 막 후들거리고 다음날 알배기는 이유가 바로 그거였군요. 정확합니다. 하체 근육이 편심성 수축으로 계속 체중을 버티면서 내려와서 그래요. 큰 장력이 걸리니까 부상 위험도 당연히 높지만 역으로 근섬유에 되게 강력한 자극을 주기 때문에 근육을 크게 키우는 데는 이 편심성 수축이 아주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결국 근육을 잘 통제한다는 건 그냥 힘 자랑하면서 들어올리는 것뿐만 아니라 천천히 내리면서 버티는 브레이크 능력까지 다 포함하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 몸의 모든 근육이 이렇게 엄청난 힘을 내거나 막 섬세하게 버티도록 전부 다 똑같이 설계되어 있나요? 예를 들어 마라톤 선수의 얇은 종아리하고 역도 선수의 굵은 허벅지가 똑같은 기능이나 구조를 가졌을 것 같지는 않은데요? 와, 아주 예리한 질문입니다. 인체의 각 근육은 자신의 업무, 그러니까 역할에 맞춰서 형태와 섬유 타입이 아주 철저하게 맞춤 설계되어 있어요. 어떻게 다른가요? 먼저 섬유의 성질을 딱 보면 장시간 피로를 견디면서 자세를 유지하는 데 특화된 지근이 있고요. 이걸 타입 1이라고 부릅니다. 반면에 무거운 걸 번쩍 들거나 폭발적으로 확 달릴 때 쓰는 속근, 즉 타입 2로 나뉘죠. 지근은 지구력, 속근은 파워군요. 네. 하지만 이것보다 훨씬 더 극적인 차이는 근육 섬유나 배열된 각도, 전문 용어로 깃각에서 나옵니다.
근육 결의 방향이요. 제가 어제 스테이크 먹을 때 보니까 고기 결이 일직선인 것도 있고 사선으로 나 있는 것도 있던데 딱 그런 건가요? 와, 고기 비유 아주 찰떡입니다. 근섬유가 힘줄의 방향이랑 나란히 쭉 일직선으로 뻗어 있는 걸 평행근이라고 해요. 평행근. 이 구조는 아까 말한 그 근절 엔진들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직렬 형태로 되게 길게 연결돼 있습니다. 덕분에 근육 전체가 아주 크게 수축할 수 있어서 관절을 되게 넓은 범위로 또 아주 빠르게 움직이는데 극도로 유리하죠. 아, 속도와 범위에 줬군요. 그럼 사선으로 되어 있는 건요? 반대로 깃근은요, 새의 깃털처럼 힘줄을 가운데 두고 근섬유들이 사선으로, 그러니까 병렬로 다다닥 붙어있는 형태입니다. 어깨에 있는 삼각근이나 허벅지 근육이 대표적이죠. 근데 병렬로 그렇게 사선 배치하면 뭐가 좋은가요? 길이 변화는 별로 안 클 것 같은데요. 길이가 많이 변하진 않지만 대신 좁은 공간 안에 훨씬 더 많은 수의 근섬유 엔진을 우겨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면적이 기하급수적으로 확 커지는 거죠. 아하, 단면적이 힘이랑 비례하죠. 네, 근육이 내는 최대 힘은 무조건 단면적에 비례하거든요. 그래서 깃근은 평행근에 비해서 가동 범위는 좀 좁아도 엄청난 괴력을 뿜어낼 수 있는 겁니다. 와, 인체는 진짜 진화를 거치면서 빠르고 크게 움직여야 할 곳이랑 무거운 체중을 든든하게 딱 버텨야 할 곳을 찰주하게 구분해서 이 구조들을 예술적으로 배치해 놓은 거군요. 네, 정말 알면 알수록 소름 돋게 정교하죠. 그러게 말입니다. 자, 지금까지 세포 단위의 메커니즘부터 근육의 배열까지 진짜 깊게 살펴봤는데요. 이제 이 지식들을 우리 청취자분들의 현실로 딱 가져와 볼까요? 좋습니다. 당장 오늘 저녁에 여러분이 헬스장이나 필라테스 스튜디오에 가셨을 때 헷갈리지 않도록 노트에 적힌 그 복잡한 용어들의 핵심 차이점을 움직임에 대입해서 한번 정리해 주시죠. 예를 들어 주동근이니 기랑근이니 하는 것들이요. 네, 팔을 이렇게 접어서 알통을 딱 만드는 동작, 그러니까 바이셉스 컬 운동을 한번 상상해 보죠. 이때 주도적으로 딱 굽히는 힘을 쓰는 메인 작업자, 이두박근이 바로 주동근입니다. 오케이, 주동근은 알통. 그럼 반대편에 있는 삼두근은 그냥 노나요? 절대 아닙니다. 삼두근은 이두근이 힘을 쓸 때 반대편에서 되게 부드럽게 늘어나주면서 텐션을 유지하는 기랑근 역할을 합니다. 아, 텐션 유지요? 네, 브레이크 없이 팔이 확 꺾이거나 다치지 않게 조절해주는 거죠. 그리고 이때 관절이 옆으로 덜렁덜렁 흔들리지 않게 잡아주는 협력근이 있고요. 또 이 모든 움직임이 일어나는 동안 어깨와 몸통을 단단하게 딱 고정해주는 고정근이 쫙 동시에 작동해야 아주 부드럽고 완벽한 움직임이 완성됩니다. 와, 단순하게 팔 한 번 접는데 네 개의 역할이 완벽한 하모니를 이루는 거군요. 그럼 사슬 운동이라는 건 또 뭔가요? 뭐 다친 사슬, 개방 사슬 이런 게 있다던데? 근데 관절에 진짜 자물쇠라도 채우는 건가요? 자물쇠는 아니고요. 팔다리의 끝부분, 그러니까 원위부가 허공에 있느냐, 고정되어 있느냐의 차이입니다. 허공이냐? 고정이냐? 네, 헬스장 의자에 앉아서 다리를 허공으로 차올리는 레그 익스텐션 머신을 생각해 보세요. 발끝이 허공에서 자유롭게 막 움직이죠. 이걸 끝이 열려 있다고 해서 개방사슬, 즉 오케이스 운동이라고 합니다. 이건 특정 근육 하나만 딱 고립시켜서 타격하기 되게 좋아요. 아, 허벅지 앞쪽만 불타는 느낌. 그럼 다친 사슬은요? 반면에 스쿼트를 할 땐 어떤가요? 발바닥이 땅에 아주 단단히 고정되어 있고 내 체중을 실어서 몸통이 왔다 갔다 움직이잖아요. 이걸 폐쇄사슬, CKC 운동이라고 하죠. 발이 고정되어 있으니까 폐쇄됐다는 거군요. 네, 발이 고정되었다 보니까 발목, 무릎, 고관절에 있는 여러 근육이 동시에 다 같이 힘을 합치는 공동 수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관절의 안정성을 극대화하게 되는 거죠. 아, 그래서 스쿼트가 최고의 전신 운동이라고 하는 거군요. 깔끔하게 이해됐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가 스트레칭할 때 되게 자주 느끼는 그 부족 현상은 뭔가요? 능동 부족, 그리고 수동 부족. 이건 2개 이상의 관절을 지나는 다관절 근육이 겪는 어떤 한계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능동 부족은 근육이 이미 막 너무 짧아질 대로 짧아져서 더 이상 쥐어짤 힘이 남아있지 않은 물리적인 한계 상태예요. 더 이상 짤 수 없는 수건 같은 거네요. 맞아요. 반대로 수동 부족은 근육이 너무 팽팽하게 쫙 늘어나서 관절이 더 이상 꺾이지 않는 상태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죠? 지금 당장 서서 무릎을 쫙 편 채로 허리를 숙여서 땅을 한번 짚으려 해보세요. 허벅지 뒤쪽에 있는 햄스트링이 막 너무 당겨서 손이 땅에 잘 안 닿죠. 윽대. 저는 절대 안 닿습니다.
그게 바로 햄스트링이 과도하게 늘어나서 동작에 제동을 딱 걸어버린 것, 즉 수동 부족의 완벽한 예시입니다. 아하, 쥐어짤 힘이 완전 고갈된 능동 부족, 그리고 늘어날 한계에 딱 다다른 수동 부족. 이렇게 실제 움직임이랑 연결하니까 복잡한 용어들이 머릿속에 짝짝 달라붙네요. 다행이네요. 자, 오늘 우리는 진짜 많은 걸 다뤘습니다. 근육의 아주 미세한 액틴과 미오신 갈고리들의 깍지끼기부터 시작해서요. 그 문을 열어주는 칼슘과 전기투표 시스템, 네, 그리고 금방추와 GTO라는 정말 놀라운 바디가드들의 반사 기전도 있었죠. 맞아요. 거기다 헬스장에서 마주하는 수축의 역학과 섬유 구조까지 우리 몸이 대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아주 깊게 탐험했습니다. 그렇죠. 이제 내일부터 일상에서 걷고 물건을 들고 커피를 마시는 당신의 모든 동작 하나하나가 완전히 경이로운 생명의 안무로 느껴지실 겁니다. 정말 완벽한 요약입니다. 그런데 오늘 심층 분석을 마무리하기 전에 저는 이 완벽한 인체 시스템에 대해서 약간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여러분의 상상력을 팍 자극하고 싶습니다. 오, 도발적인 질문이요? 네. 우리는 아까 그 GTO, 그러니까 골지 힘줄 기관이 힘줄이 끊어지는 걸 막기 위해서 근육의 힘을 강제로 빼버리는 절대적인 물리적 차단기라고 배웠잖아요. 네, 인체의 안전을 위한 절대 타협할 수 없는 마지노선이죠. 그렇다면 진짜 위급한 상황에서는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뉴스에서 가끔 듣잖아요. 차 밑에 깔린 아이를 구하기 위해서 진짜 평범한 부모가 몇 톤짜리 차를 번쩍 들어 올렸다는 그런 기적 같은 이야기요. 아, 네, 들어본 적 있습니다. 평상시에라면 GTO가 근육 파열을 막기 위해서 차단기를 100번 더 내렸을 엄청난 장력이거든요. 그런데 그 찰나의 순간에 뇌가 만들어낸 그 압도적인 간절함이 말초신경의 가장 강력한 물리적 차단기마저 강제로 무력화, 즉 오버라이드 해버리고 초인적인 힘을 이끌어낸 걸까요? 정말 소름 돋는 포인트네요. 생리학적으로 보면 시스템의 한계를 의지로 부숴버린 셈이니까요. 맞습니다. 만약 진짜 그렇다면 생물학적인 한계마저 이겨내는 이 의지의 힘은 도대체 우리 몸에 어디에 숨어 있는 걸까요? 뇌와 말초신경의 경계, 그리고 인간이 낼 수 있는 진짜 한계는 과연 어디까지인지. 오늘 하루 청취자 여러분 스스로 몸을 움직여 보시면서 이 매혹적인 미스터리를 한 번쯤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오늘의 깊은 탐구, 더 딥다이브였습니다.